G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켓 코디네이터 서미정입니다. 오늘은 하늘을 나는 꿈이 실현되는 시간. 우리 함께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가 볼까요?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짐은 선반이나 좌석 하단에 넣어주시고 휴대전화는 비행 모드로 전환해주세요. 이륙과 착륙 시에는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은 원래 위치로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 후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음료나 식사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좌석 주변에 있는 테이블을 이용해 보세요. 이때 뒤에 앉으신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등받이는 제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이 매너입니다. 기내식은 비행 시간에 따라 제공되는 종류가 다른데요. 어린이 식사, 야채식, 저칼로리 식사 등 특별식을 원하실 경우 항공권 예약 시 주문하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화장실에 가셨는데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비행기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고요. 화장실 문을 보면 비어 있는지 사용 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문을 꼭 잠궈 주세요. 문을 잠그지 않으면 불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손님이 비어있는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서로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화장실 사용 후에는 다음 손님을 위해 세면대를 닦아주시고 장시간 이용으로 인해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입국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영어 대문자로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필요하신 물건은 면세품 책자를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항공사 회원으로 가입 후 누적된 마일리지를 이용해 여러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이런 기회도 잘 챙기시면 좋겠죠. 비행기 탑승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한번 보실까요? 일행과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옆 사람에게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기내에서는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승무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툭툭 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비행기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하늘을 마음에 담고 내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내리시기 전 선반이나 좌석에 휴대전화, 여권, 면세품 등을 두고 내리시지 않도록 주변을 다시 한번 잘 살펴주세요. 이제 입국 수속을 해볼까요? 나라별로 입국 절차가 복잡한 곳도 있고 반대로 쉽고 간단한 곳도 있는데요. 어떤 나라는 입국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전화 사용 및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니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셨다면 위탁 수화물로 붙이셨던 짐을 찾아 세관 검사를 받으시는데요. 세관 규정 역시 나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시드니에 도착해서 세관을 통과하면서 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던 작은 소세지가 가방에 들어 있었고 신고하지 않은 음식물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벌금으로 호주달러 2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포터 서비스라고 해서 짐을 들고 나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소액의 팁을 주셔야 해요. 우리나라는 서비스에 대해 팁을 주는 문화가 아니지만 팁 문화가 있는 해외에 가시면
인적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거의 팁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했던 입국과 세관 검사도 무사히 마쳤으니 호텔로 가셔야겠죠. 운전기사분이 버스에 짐을 실어주실 겁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가방을 내려주실 텐데요. 1인당 1달러 내지 2달러의 팁을 주시면 적절합니다. 이때 1달러짜리가 없으면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여행 준비 시 환전을 할 때는 1달러짜리로 여유 있게 바꾸어 오시는 게 좋아요.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방 열쇠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호텔에서 체크인 시점은 보통 오후 3시, 체크아웃은 낮 12시가 기준입니다. 즉, 하루분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체크인 또는 체크아웃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추가 요금에 대한 규정은 호텔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신다면 단 몇 시간의 추가 사용으로 하루분의 요금을 내실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정확한 규정을 알고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을 하셨나요? 직원이 방까지 가방을 들어주었다면 1 내지 2달러의 팁을 건네주세요. 호텔에 따라 다르지만 방키를 정해진 장소에 꽂아야만 객실 내 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짐 정리를 해볼까요? 옷은 옷걸이에 걸고 귀중품은 금고에 보관해주세요. 객실 내 소지품 분실에 대해 호텔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욕실에 들어가 볼게요. 세면대에 비치된 용품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니 사용하시면 되고요. 욕조에 놓인 수건은 바닥에 놓고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다면 욕조 안에 깔아주세요. 대부분 호텔의 경우 욕실 바닥에 하수구가 없으니 샤워 커튼을 욕조 안쪽으로 두어서 물이 욕조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욕실을 사용한 후에는 머리카락 등을 닦아서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건도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 주시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수건은 원래 위치에 그냥 두어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침대에 이불이 없고 매트만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매트처럼 보이는 것이 이불입니다. 침대에서 음식을 드시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호텔 바닥에 깔린 카펫도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하고요. 침구나 카펫을 손상시키면 호텔 측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보통 침대 옆에 전화가 있는데요. 전화기에 보면 다른 방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외부로 전화를 하는 경우 등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프론트 데스크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일 호텔 전화로 국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요금이 많이 비싸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도록 해주세요. 방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을 룸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메뉴판에 있는 가격에 세금과 봉사료가 추가되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직원이 음식을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인만 하시고 나중에 호텔에서 떠날 때 계산해 주세요. 다 드시고 난 후에는 린넨을 덮어서 방문 밖에 놓아주세요. 방에 보면 미니바라고 해서 냉장고에 음료가 있기도 하고 바구니 등에 과자나 다른 스낵이 있어요. 다 돈을 받는 것이니 드신다면 역시 호텔에서 떠날 때 계산을 하셔야 해요. 냉장고나 스낵이 있는 주변에 음식의 가격이 적힌 종이가 있으니 드셨다면 종이에 표시를 해서
호텔 요금 정산 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생수가 무료 서비스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with compliments 등 돈을 받지 않고 제공되니 마음 놓으시고 드시라는 표시가 있어요. 또한 방에 보면 슬리퍼나 샤워 후에 입는 가운이 비치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가져오시면 안 되고 호텔 방 내에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알아볼 내용은요. 방 청소를 원하거나 반대로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네, 객실 청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문고리에 방해하지 마시오 등의 태그를 걸어 놓으세요. 반대로 청소를 원하신다면 방해하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 태그를 걸지 않거나 청소해 주세요 등의 의미가 있는 태그를 걸어주세요. 이때 청소해 주는 분들을 위해 1 내지 2달러의 팁을 방에 놓아주셔야 합니다. 세탁물을 맡기고 싶은데요. 드라이 클리닝을 원하신다면 방에 있는 세탁물 봉지에 세탁물을 넣고 필요한 내용을 기입한 다음 세탁물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요금은 다소 비싼 편입니다. 호텔에 있는 수영장이나 다른 시설물 안내를 어디서 봤나요? 네, 객실에 비치된 안내문을 보시거나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해서 문의해 주세요. 그 밖에도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호텔의 객실 밖 공간에서는 노출이 심한 옷이나 잠옷, 객실에 비치된 슬리퍼나 가운을 착용하고 다니지 않도록 해주세요. 호텔 복도에서 뛰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합니다. 객실에서 지나치게 크게 웃거나 대화해서 옆방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늦은 밤이나 이른 시간에는 욕실 사용을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국분이 외국 항공사를 타셨는데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승무원이 주는 물만 드셨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GCN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나안 시대, 대성전 시대를 대비해서 간단한 영어 회화는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죠? 그와 함께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다음 시간 해외 여러 나라의 문화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뷰티풀 라이프 오뮤기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셀프 관리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셀프 헤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탄력 있고 윤기 있는 머릿결을 만들 수 있는 셀프 헤어 매니큐어 함께 알아보실까요? 헤어 매니큐어는 푸석거리거나 거친 모발에 단백질 코팅 작용을 함으로써
머릿결의 부드러움과 반짝임을 더해줍니다. 지금 나의 헤어 색상에 만족하실 때는 투명 코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연스러운 색상을 원하실 때 다크 브라운이나 블랙 컬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밝은 톤을 원하시면 라이트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시고, 손상된 부분을 조금 감추고 싶다면 어두운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 컬러는 흰머리나 새치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염색한 것처럼 완벽한 효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요. 무엇보다 머릿결에 손상이 없는 단백질 코팅으로 윤기가 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머릿결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매니큐어를 하기 전에 먼저 샴푸를 하여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린스, 트리트먼트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발의 수분량을 30에서 50% 정도 남기고 타올로 건조시켜 주세요. 헤어 매니큐어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과 얇은 빗 위에 매니큐어를 직접 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브러쉬 사용은 일반적으로 시술할 때 사용하시면 되시고, 얇은 빗은 앞, 옆, 새치머리가 있는 경우 두피에 묻히지 않고 가까이 바를 때 사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브러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헤어를 크게 세로로 세동분하여 옆머리는 핀셋으로 고정하시고요. 뒷머리를 다시 3개의 섹션을 나눕니다. 이제 아래 부분부터 바르면 되는데요. 두피에 묻지 않도록 모발의 뿌리 부분부터 1cm에서 2cm를 띄우고 그 아래 부분부터 바르면 되겠습니다. 헤어 매니큐어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시면 도매 미용 재료사에서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염색과는 사용 방법이 다르기에 시술하기 전에 꼼꼼히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신 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머리도 2개의 섹션으로 나누신 후 아래 부분부터 바르시고 윗부분을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잡고 손으로 쓸어주면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얇은 꼬리빗을 사용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옆머리는 자기의 가르마 위부터 섹션을 얇게 뜨시면서 바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앞머리도 핀셋으로 고정시키면서 바르시면 됩니다. 헤어 매니큐어는 자연스럽게 새치머리가 커버가 되겠고요. 잦은 염색으로 인한 모발 손상이나 염색약에 첨가된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두피 자극이 염려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라인에 따라 꼬리빗으로 꼼꼼히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바르신 후에는 랩이나 비닐캡을 살짝 씌워주시는데요. 집에서 혼자 하실 경우에는 랩을 사용하시는 것이 두피에 묻지 않도록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품에 따라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전기모나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15분 정도 열 처리를 합니다. 시술 전에 미리 수건을 물에 적셔 꼭 짜신 후 냉동실에 넣어 두셨다가 꺼내어 머리에 15분 정도 감싸주는데요. 열 처리로 인해 늘어난 모발을 냉타올로 감싸 다시 수축시켜 줌으로써 탄력 있고 윤기 있는 모발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5분이 지나면 타올을 틀고 다시 15분에서 20분 정도 자연 방치하시거나
타올을 쓴 채로 방치하셔도 됩니다. 타올은 어두운 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약이 묻을 경우 색이 잘 빠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다 지나면 물로만 깨끗이 헹궈주시고 타올로 말린 후에 헤어 미스트, 영양제 등을 뿌리거나 발라주세요. 그리고 드라이 바람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더 찰랑거리고 윤기 있는 모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매니큐어를 하신 후에는 열 처리, 매직기나 고데기 사용을 바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들어있는 매니큐어를 하신 경우 샴푸하실 때 2, 3회 정도는 물 빠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헤어 매니큐어의 지속력은 한 달 정도인데요. 이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차분하고 윤기 있는 모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헤어 케어, 이제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으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